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지금 6시 19분입니다 와, 썰렁하네요 날씨가. 오늘 11월 10일 수요일이죠. 역대급 썰렁한 날씨, 역대급 쌀쌀한 날씨입니다. 오늘 또 비 소식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잠깐 비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약간 뭐라고 할까요, 걷기 그렇게 최상의 컨디션인 그런 날씨는 아니에요. 약간 쌀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또 올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땅은 그래도 꽤 좀 이렇게 말라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축축하게 젖었었는데요. 자,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번 잘 출발해 보겠습니다. 깜깜하죠. 지금 가로등 없으면은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수요일 한 주에 딱 중간 왔죠. 오늘 잘 버티면 이제 한 주의 말로 끄트머리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버티는 게 중요해요. 맞죠? 항상 살다 보면은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솔로몬 왕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실은 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혹시 안 지나가는 거 아니냐, 마치 안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 제 주변에 군대 입대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세요. 제 주변에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입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요. 어머니의 심정이 참 어땠겠어요. 네. 그 군대 복무 기간이 많이 줄었죠. 지금은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군생활 했던 기억도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지금 막상 입대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좀 그렇죠. 어머니가 군입대하는 아들 따라가가지고 배웅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약간 그런 게 이제 어머니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죠. 어머니가 계속 그 아들을 이제 옆에서 돌보고, 이제 나이가 한 21살, 22살 이렇게 되는데 참 그렇게 본인이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막 좋은 일, 굳은 일 막 다 생기고, 막 아들이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 아니고 또 그렇게 이제 시기가 돼서 입대를 해야 되고, 심정이 어떻겠어요. 온갖 지금까지 20년 남짓한 그 시간 동안 키워오던 그런 그 순간순간들, 매 순간들이 막 기억 속에 다 떠오르고
이제는 또 어엿하게 또 성장을 해가지고 예, 훈련소로 또 입소를 하고, 이거 보는데 그냥 담담할 어머니가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도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마찬가지죠. 아들을 뭐 영영은 아니지만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디 캠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안쓰럽긴 하죠. 그러니까 우십니다. 어머니들은 보통 통상의 어머니들 우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나가 있다고 해도, 누나 아니면 여동생, 조금 오빠나 남동생이 입대를 한다, 마음이 편치 않겠죠. 아니 뭐 물론 형이나 남동생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옆에서 좋을 때도 있고 막 형하고 막 남동생하고 좀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막 말도 안 하고 이럴 때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기억들이 또 떠오르면서 아이고야, 형을 또는 동생을 이렇게 보내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시간이라는 개념, 그런 시간을 이성적으로 따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한정된 시간인데, 그런데 그 시간 자체를 자기 스스로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마치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불안도 생기게 되는 거죠. 문제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어떤 본인이 있는 현재에 대한 고통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군인을 이렇게 이제 두고 있는 가족들,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군대로 가게 된 본인이죠. 본인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가족들이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형제가, 남매가 그렇게 가긴 했지만 본인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다만 군인들 개개인, 그 어린 청년들이 참 잘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정말로 막 본인이 막 신체 활동 좋아하고 뭐 이런 집단생활 좋아하고 그 재밌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소위 말하는 군대 체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개인주의적으로 막 자유롭게 살아온 그런 친구들이 일단 속박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에요. 아무리 막 부침성 좋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래도 막상 어떤 제한된 환경 속에 그러니까 외부하고 단절된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겁니다. 결론은 어머니가 우시면 안 된다. 제 결론은 좀 그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갖다 조금 이제 기간, 뭐 잠시라면 잠시고 좀 길다면 길지만 그 기간 동안에 따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그런 제한된 환경 속에 이렇게 보내면서
본인 당사자 그 아들의 심정이 제일 막막할 거예요. 제 군생활을 떠올려 보면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나 하면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막상 닥친 거보다 딱 닥치기 전에 그 시점 있잖아요. 잠깐의 그 순간들. 제일 괴로웠던 게 입대하기 전이었죠. 입대하기 전날 밤. 그 다음에 입대하러 가는 그 차 안. 그 다음에 또 한순간 더 있었어요. 처음에 훈련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입소대라고 했던가요? 거기서의 며칠 밤. 훈련소에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서 대기하면서 지내던 며칠 밤. 한 2, 3일 지냈던가 모르겠네요. 거기서 대기하면서 뭐 별것도 안 해요. 뭐 훈련도 안 받아요, 거기서는. 그런데 뭐 의복이라든지 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거 받잖아요. 네? 그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며칠간 뭔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아주 희망 어린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하잖아요. 불안함. 화장실도 잘 못 가죠. 화장실도 불안해서. 지금 와서는 저도 좀 웃고는 있지만, 네. 그때의 심정을 떠올려 보면 좀 청년들 입대할 때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가족들이 느끼겠죠. 아, 우리 아들 뭐 우리 오빠. 그러면 이제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막. 네. 그러면 그게 당일날 이제 딱 훈련소로 입소하는 그 가족을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어머니. 참 안 울기 어렵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떠나보낸 적이 없으니까 차라리 자기 남편을 떠나보내고 싶지. 네.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지, 본인이.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요. 한국이 징병제잖아요. 모병제가 아닌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모병제로 바뀔 필요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눈물을 감추면서 그래 잘 갔다 와라, 또 얼마 지나면은 또 휴가도 나오고 뭐 요즘엔 또 부대도 많이 이것저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은 할 수 있게, 많이는 아니겠지만, 예. 만약에 그때 이제 군대도 좋아져 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냥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라고 하면은 사실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제3자가 그냥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직시하는 거예요. 군대란 게 속박된 곳에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잘 생각해보면 조금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조언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게 객관적인 이야기가 맞고요. 옛날 군대에서도 어차피 사람이 거기서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100%라는 건 없거든요.
완전히 100% 속박된 사람의 정신까지도 완전히 속박해버린다, 이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일전에 쇼생크 탈출 이야기도 했듯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사람은 상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가 있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물론 또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군대로 보낸 그 어머니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주변에 본인들의 그런 군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생기잖아요. 한 친구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마 제대한 지 한 10년 되는 것 같은데, 부대를 잘 만나야 된다, 좋은 부대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해요. 진짜 부대를 어디가 정해져서 하냐에 따라서 많이 갈립니다.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부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조금은 그 부대만의 어떤 문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조금 이제 모든 걸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정말로 그거는 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 안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가 또 중요하지 않나요? 항상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의미잖아요. 그렇죠?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떤 특정인이요, 어떤 A라는 한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와 C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B와 C가 겪는 경험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대하지를 않거든요. 그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A라는 사람이 B에게는 되게 엄격한 사람이었다가 C에게는 되게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내가 설정이 되느냐, 이런 사실. 그래서 사람을 딱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구나 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거는 물론 약간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약간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사람한테 대하는 그런 행동 패턴들이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 패턴 그대로 나한테 대한다는 또 보장도 없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특히 그때 군 복무 하던 기간을 한번 돌이켜보면, 군대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특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막 그 선임병 중에 이 진짜 이런 선임 별로다 이러면서 다들 동기들끼리도 또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냐.
막말로 또라이다 뭐 이런 평가도 하잖아요. 이 사람 또라이다, 진짜 미친 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 뭐 그렇게 막 별명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개인의 경험은 사실은 다 다르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걸 좀 멈칫멈칫하면서 뭔가 주저를 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다시 내면적인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사실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 사람도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영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영화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면은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하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부대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했는 건지도 몰라요. 일부러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이게 딱 드러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역할을 보여준 겁니다. 그냥 이 사람한테의 역할, 저 사람한테의 역할. 우리가 아버지들이 자기 아내한테 하는 역할과 부모님한테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하는 역할, 친구들한테 하는 역할이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평가죠. 일종의 연극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게. 그러니까 도대체 진실은 뭐냐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 전체가 그냥 진실이라고 볼 수 있어 보여요.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그것도 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만 갈 수 있다면, 정말로 말이죠. 제 예전에 진짜 기억에 나는 어떤 선임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랑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저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입대를 했죠. 그 당시에 뭐 고참 뭐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있는데, 6개월이면은 제가 있던 부대에서는 꽤 그 서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개월 차였어요. 왜냐하면 한 달 차이도 막 선임 후임 이렇게 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임이 정말 평판이 자자했어요.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다, 이 사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항상 뭐 점호 때나 뭐 할 때나 단체 무슨 활동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선임보다 더 선임인 그런 선임병들한테는 칭찬을 듣지만 후임들한테는 아주 막 악랄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막말로 군생활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저는 웃기는 게 뭐냐면, 언젠가부터 그 선임을 딱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서 시작되죠, 관찰이. 마냥 행복해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 자신의 선임한테는 막 뭔가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막 이런저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자신의 후임들한테는 자기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분기를 잡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을 좀 해왔던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걸 느낀 게 언제냐면, 항상 이 사람은 인상을 쓰고 다녔죠. 항상 되게 표정이 항상 굳어 있어요. 특히 후임들을 대할 때는 되게 화난 얼굴, 항상 너희들 지금 뭐 하냐 이런 투의 얼굴. 그게 계속 그런 날들이 이어지다가 하루는 저녁에 이제 점호를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개인 침대를 쓰지를 않았고 침상이 일자 침상 쭉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군인들이 막 여러 명이 그냥 같이 잠을 자고 이랬거든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딱 거기서 점호를 봤는데, 그러니까 침상이 한쪽에 있으면은 반대쪽에도 침상이 있죠. 거기서 딱 얼굴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제 맞은편에 있어가지고. 여느 때와 같이 그렇게 막 화난 표정으로 마치 애들을 막 째려보는 듯한, 자신의 후임들 군기 차리라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근데 한편으로 딱 보니까, 아, 이 사람 지금 좀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뭔가 표정 자체가 딱 항상 보면, 아, 좀 이 사람 좀 피해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딱 그때는 뭐 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딱 내 앞에서 이제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니까 뭔가 이 사람 얼굴에서 허망함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허망해 보여. 뭔가 표정이 비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딱 그게 이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자기 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아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겠지. 막 인정도 받고 싶겠지. 그래서 그리고 막 잘 지내고 싶기도 하겠지. 근데 그게 잘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그 선임의 이제 또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임 동기 중에 한 사람, 그래도 저랑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러던 선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선임하고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마주 대하던 그 험상궂은 얼굴에 선임이 A라고 본다면, 저는 그 A라는 선임의 동기인 B와 약간의 친분이 있었고, 군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은 또 어떤 의미에서, B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후임들한테 약간 부드러운 성향이 있는 그런 선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좀 하게도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A라는 선임에 대해서 B라는 선임하고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분이 이제 A라는 선임이 하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겠죠. 사실 왜 그러냐, A가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을 테니까.
B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이해는 되는데 본인도 힘들어하는 것 같다. 본인도 힘든 게 아닐까. 예. 그리고 이 A라는 선임이 하는 걸 보면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도 있고, 이 상황들에 대한 판단 능력도 좋고, 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좀 너무 강한데 그게 자신을 좀 혹사시키는 건 아닌지 좀 그렇다. 그래서 나는 보통 아마도 주변에 이제 그런 다른 후임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그 A라는 선임을 좀 두려워하고 막 멀리 하려고 하겠지만, 나 A가 그렇게는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만 보이진 않는다. 좀 가능하다면은 좀 이야기도 좀 많이 해보고 싶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싶기도 하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 얘기예요. 솔직한 심정은. 그 사람을 분석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 A라는 선임에 대해서 단지 제가 그냥 뭐 제 느낌만으로 그 내무실에서 점호받을 때 그 얼굴 이렇게 이제 같이 보고 있을 때 이 사람 혹시 뭐 얼굴 보니 인상 좋은데 괜찮은 사람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 쭉 이어온 패턴들을 보면 막 그래도 그 상황들 상황 속에서 막 좋은 판단을 내리고 그거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말하자면은 어떤 주인의식 같은 거예요, 그게. 예? 대신에 너무 강경하게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건 너무 애들을 옥죄는 거 아니냐, 에휴 얘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행동 하나하나들이 기억이 나면서 이 사람이 또 막 그 뭐 하면서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무슨 조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풀어가야 될 어떤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머리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아마 좋아 보였을 거예요. 은연중에 그런 게 들어왔던 거죠. 괜찮은 사람이네. 네? 약간 막 사람들한테 막 엄하게 하고 막 매섭게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거꾸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의 부담은 있겠죠. 왜 그러냐, 서로 동기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 A와 B는 동기예요. 근데 A에 대해서 B에게 뒷담화 비슷한 걸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거꾸로 A에 대해서 욕을 한 건 아니죠. 막 비난을 한 건 아니죠. 조금 객관적인 판단을 해본 거죠. 제가 본 이 사람의 어떤 지금까지의 생활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론 그 사람을 열어서 막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머릿속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다른 사람이, 타자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B가 그렇게 봤냐 막 이러면서 살짝 미소를 띄우더라고요, B가. 약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딱 느낌상 약간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내가 뭐 내가 좀 쓸데없는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A라는 선임이 말이죠,
그 이후부터, 그런 대화가 있고 나서부터 저하고 좀 친해졌어요. 예. 친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막 그 근무도 서보고 뭐 다른 단체 활동할 때도 뭐 같이 뭐 이야기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실제 예상했던 거와 똑같이 이 사람도 다방면에 막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방송이라든지 뭐 영화, 스포츠 이런 거에 관심 많고, 딱 사회에서 돌아가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막 항상 좀 귀를 열고 있고, 예? 막 호기심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막 경험도 해보고 싶어 하고. 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경험이 나요. 심지어 어떤 얘기는 기억이 난다니까요. 이웃의 토토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세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막 하고 했어요. 네. 이웃의 토토로 얘기하면서 막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막 얘기하면서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만 해도 막 뭐 많이 막 문화가 완전히 개방돼 가지고 막 이렇게 그 하던 시대가 그런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막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일본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뭐 일본 영화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긴 했지만, 그런 또 하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런 거였어요. 나중에 그 B라는 선임한테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A 선임한테 그 B 선임이 저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거든요. 뭐? 나를 평가해? 그 새까만 그 후임이 나를 평가한다고? 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아, 그래? 내 약간 속마음을 들킨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그래도 좀 관심을 보여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하고는 좀 친구처럼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죠. 물론 처음에 제가 그 B 선임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런 의도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드는 생각, 이거를 그나마 B 선임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선임 중에 약간 소통의 창구?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아마도 좀 좋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 선임한테는. 어쩌면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러니까 제 견지는 그거였잖아요. 결론을 내보자면, 요약을 해보자면,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를 알고 있다. 되게 엄격하고 되게 매섭게 사람들을 대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 해보기 위해서, 잘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결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라는 말을 B 선임에게 했는데, 그런 의미가 그대로 A에게 전달이 된 거죠. 일종의, 이거를 돌이켜보면 약간 본인에 대한 칭찬 비슷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험담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B와 또 A는 그렇게 같은 동기로서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진솔하게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말 그대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진솔하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냥 막 뭔가 목적을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계속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좀 성향이 좀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지고, 그게 아니고 그냥 매섭게 몰아칠 때는 매섭게 몰아쳤어요. 네? 그러니까 군기반장 뭐 비슷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 캐릭터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좀 생긴 거죠. 이 사람이 막 뭐 누구를 막 괴롭히려고 막 일부러 자기 막 어떤 개인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선임들끼리의 뭐 그런, 그 선임보다 더 선임들이 또 많았을 때니까. 제가 입대하고 초창기 때는 막 2등병 1병 시절에 그 선임 상병 뭐 위에 또 병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나는 그 선임하고 만날 때마다 항상 재밌게 지냈어요. 즐겁게 지냈어요. 같이 라면도 먹고 뭐 하고 같이 이야기 막 맨날 만나면 맨날 토론하고 제 방송 이거 하듯이, 예? 방송에서 이야기 하듯이 막 맨날 영화 얘기하고 막 무슨 음악 얘기하고. 잘 지냈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오랜만에 할머니 3인방 지나가시고요. 할머니들이 약간 수줍음이 좀 있는 할머니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제 제가 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횡단보도 이거 잘 보내주고요. 지금 몇 시입니까? 7시 4분. 자, 좋습니다. 한 6,000보 넘게 걸은 것 같고요. 오늘도 좀 늦게 나와가지고 거의 6시 20분 돼서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날씨가 좀 포근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 나왔을 때는 되게 좀 썰렁하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비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네요 또. 예? 그래서 약간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약간 우비 같은 복장을 딱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군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맞잖아요. 딱 이 한 사례가, 예?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사람은 한 사람은 여러 상대를 만나고 그 상대마다 그 상대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도 경험들은 다 다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각자마다 다 다르다.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앞으로의 이제 행동, 의지, 약속, 계획, 다 다르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겠죠. 그러니 사실은 마음을 좀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좀 그러기가 어렵죠. 항상 사실 경향성으로 따지면, 경향성, 다른 사람을 그냥 막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보다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그냥 뭐 그냥 내가 무엇이 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생활들이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도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 진심이 전해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질 않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은 뭐 알아보려고 할까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조금 손을 내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그 A와 B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만나서 뭐 친해지고 어떤 관계가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또 C라는 사람이 또 있으면,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B를 만났기 때문에 C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B가 없으면은 C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상대방에 뭐 형제가 있다. 그 형제와 아주 뭐 이야기도 잘 통하고 해가지고 친하게 되었다. 만약에 근데 만에 하나 약간 좀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A와 B는 이혼을 했다. 그러면 C도 그냥 버려야 되나요? 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의 1대1 관계, A가 C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C가 A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그런 생각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좋은 모습으로
아침에 이렇게 걸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